자, 네, 이제 첫 번째 경기. 자, TSC 대 이제 올림피아코스.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TSC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리그 팀으로 현재 지금 리그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리그에서는 지금 패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뭐 자국 리그 내에서는 이제 파르티잔이랑 더불어 지금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리스 리그 1위로 굉장히 좀 리그 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지금 리그에서 7경기를 치렀는데 총 지금 22득점, 2실점을 지금 기록 중으로 공수방면에서 굉장히 좀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그 올림피아코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최근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 좀 경기들을 몇몇 보면 좀 전력차가 어느 정도 나는 팀 상대로 점유율도 굉장히 좀 높게 가져가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굉장히 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팀 상대로는 거의 공격 기회도 거의 안 내주면서 일방적으로는 좀 공격하는 경기 양상을 지금 줄곧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뭐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약자 멸시를 굉장히 좀 잘하는 팀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TSC가 물론 세르비아 리그 내에서는 강팀이긴 하지만 올림피아코스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전력상 많이 밀리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의 그런 경기 흐름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아코스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올림피아코스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바 볼게요. 네, 올림피아코스 승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TSC와 올림피아코스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브라이트. 자, 현재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콘도그비아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제임스 밀러와 지금 파스칼 그로스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지금 미드진에 지금 타격이 있는 그런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랑 모나코 상대로 연패를 하면서 다소 지금 흐름이 좋진 않지만, 이제 원정과 달리 이번 시즌 홈에서는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홈에서의 마르세유는 그래도 굉장히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역시 마르세유와 마찬가지로 최근 원정에서 이제 첼시와 그리고 빌라 상대로 패배를 당해 현재 지금 흐름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물론 뭐 이제 최근 첼시 상대로는 아무래도 컵 경기다 보니까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돌려서 이제 뭐 그러려니 하지만 직전 경기 아스톤 빌라 상대로는 전반부터 좀 수비가 한 번에 무너지면서 좀 대패를 당해 좀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약간 그 대패의 흐름에 좀 브라이튼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어쨌든 양 팀의 이렇게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홈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운영합니다. 안정적이게 좀 운영을 하면서 좀 경기를 플레이하는 편이지만, 브라이튼이 좀 원정에서는 라인을 올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경기 템포가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브라이튼 경기들은 대부분 좀 템포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뭐 그리고 지금 마르세유도 공격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템포가 빨라지게 되면은 이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 이제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최근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 대피한 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악영향이 갈 수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를 뛰고 나서 이제 2, 3일 뒤에 바로 리버풀과의 그런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선발 라인업을 짜는데도 많이 좀 골머리를 앓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제 리그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유로파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의 그런 마르세유의 강세를 고려하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마르세유 프랜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르세유 프랜스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웨스트햄. 자, 우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지금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지금 2승 1무로 나름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웨스트햄 역시 직전 경기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최근 양 팀 다 경기력도 좋고 그리고 좀 분위기 또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약간 좀 공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자기 진영에서 좀 볼을 어느 정도 소유하면서 좀 기회를 좀 만들어가기 때문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약간 좀 포기하고 그리고 좀 공격에 그런 힘쓰는 웨스트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과는 달리 보통 원정에서는 볼을 점유하기보다는 좀 빠르게 전진해 이제 공격하는 플레이를 줄고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 좀 그런 플레이를 지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쭉 경기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경기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에 비해 뭐 전력도 더 괜찮기 때문에 솔직히 원정이라는 점 빼고는 크게 밀릴만한 요소는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부르크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저는 만약에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면은 요것도 이제 웨스트햄 사이드 볼게요. 웨스트햄 프랜스. 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프라이부르크랑 웨스트햄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몰데 대 이제 레버쿠젠. 자, 현재 이제 몰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데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르웨이 리그 출신 팀으로 이제 현재 리그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시즌
이제 압도적으로 1위를 했을 때랑은 다르게 다소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몰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3연승 중으로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 뭐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만큼 좀 폭발적인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스텝업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레버쿠젠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전반적으로 이제 몰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 비해 이제 홈에서 공격력이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에서의 득점력도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홈에서 좀 공격 전개가 더 좋은 그런 몰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굉장히 좀 공격에서 날이 선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평소처럼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좀 몰대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이제 뭐 침투나 이제 컵백 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몰대의 좀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두 팀 다 현재 뭐 공격이 좋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공격 퀄리티 면에서는 레버쿠젠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이제 레버쿠젠이라고 보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뭐 전력도 레버쿠젠이 월등히 좀 많이 앞서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해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도 약간 좀 한 가지 고려 사항은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한 5, 6일 정도 쉬고 이제 경기를 뛰는 반면, 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전에 리그 경기를 치르고 또 바로 경기를 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몰대가 다소 열세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까지 봤을 때는 저는 분석 결과로 보면은 오늘 레버쿠젠 승, 그리고 이거는 3.5 기준 한번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버쿠젠 승에 3.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이제 위니온 경기.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포가 부상으로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직전 토트넘전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지금 출전이 많이 어려운 그런 각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 7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토트넘한테 지면서 좀 긴 그런 연승이 끊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좋은 흐름이 끊긴 그런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이제 여전히 벨기에 리그 내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에서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다시 분위기가 올라온 그런 위니온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각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경기 양상을 이제 봤을 때 이제 리버풀이 전반적으로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역습 전개가 좋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역습을 통해 이제 리버풀의 그런 좀 약간 수비를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리버풀이 이제 공격을 주도하고, 그리고 이제 위니온은 좀 역습하는 식으로 좀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면서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지금 이제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리버풀과 이제 전력 차도 많이 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필드, 네, 홈에서 매 경기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게다가 거기서 이제 전승 중일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홈에서 굉장히 좀 경기력도 좋고 득점력도 뛰어난 그런 리버풀이기 때문에 위니온이 지금 자국 리그 내에서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안필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체급 차이도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분석 결과를 보면은 리버풀 승,
네, 그리고 이제 1ND 기준으로는 마인스까지도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3.5 기준은 오버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위니용도 이제 득점력이 어느 정도 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위니용이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3.5라고 해도 기준점 대비 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3.5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리버풀과 위니용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이제 마카비 하이파 대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우선 이제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리그 출신 팀으로 이제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폼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예요. 네. 특히 좀 최근 실점이 많은 상태로 이제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지금 종종 보이고 있는 그런 마카비 하이파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어쨌든 약간 이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 리그 출신 팀으로 이제 현재 리그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공격에서 물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이제 비아레알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여전히 좀 저력 있는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마카비 하이파랑 파나티나이코스의 그런 경기력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지금 뭐 파나티나이코스가 저는 더 좋다고 봐요. 네. 파나티나이코스가 좀 경기력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원정에서 3연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홈보다 더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원정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파나티나이코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현재 전력 또한 파나티나이코스가 더 좋다 보니까 이런 원정에서의 강세, 그리고 최근 경기력, 그리고 전력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이거는 파나티나이코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파나티나이코스 프랜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거는 오버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티나이코스 프랜승 2.5 기준 오버.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는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NK 이제 올림피아 르블리아나. 네, 좀 네임이 길죠. 그리고 이제 슬로반브 브라티슬라바 팀의 이제 대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올림피아 같은 경우에는 슬로베니아 리그 출신 팀으로 이제 현재 리그 2위에 위치해 있고 경기력 기복은 좀 심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올림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어느 정도 좀 기복성을 보이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로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슬로바키아 리그 출신 팀으로 지금 리그 4위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4연승을 거두는 중으로 최근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특히 좀 어느 정도 공수 밸런스가 지금 좋은 그런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이제 비록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이제 경기를 가진 적이 있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슬로반이 홈에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고려는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지금 전력이 비슷하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랑 분위기는 슬로반이 더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에서도 슬로반이 더 눈에 띄는 결과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지금 매 경기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슬로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이제 슬로반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 원정 경기에서는 이런 기대 이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왔기 때문에 약간 이 점은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슬로반 사이드 볼게요. 슬로반 이제 브라티슬라바 프랜스 보고,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왜냐면 이제 슬로반이 이제 좀 저조한 국제 대회에서의 그런 원정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한번 고배당으로 무승부 잡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배팅을 하실 때 프로토 용지에서 좀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요 경기 한정 번호까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45번 패. 그리고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44번 무. 네, 요 정도로 이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올림피아대 이제 슬로반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 이제 베식타시 대 이제 루가노. 자 현재 이제 베식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가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베시타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트르키예 리그 출신 팀으로 현재 지금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무난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그런 베식타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루가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스위스 리그 출신 팀으로 지금 3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베식타시가 이제 홈에서 점유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루가노 상대로도 좀 점유율에서 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고,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는 좀 가장 크게 봐야 할 요소가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베식타시 같은 경우에는 원정과 달리 지금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좀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면서 비교적 지금 쉽게 이기는 경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홈에서 굉장히 좀 실리적인 축구를 잘하고 있는 그런 베식타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루가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해요. 네, 홈과 대비했을 때.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지 못한 그런 루가노라고 지금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양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차이를 고려했을 때 베식타시가 좀 더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 게다가 전력 역시 지금 현재 베식타시가 더 좋다 보니까 이 경기는 홈에서 좀 베식타시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베식타시 승. 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굳이 본다고 하면은 이거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루가노의 수비가 별로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베식타시랑 이제 루가노의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 이제 알크마르 대 이제 레기아. 자 양 팀 다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지금 큰 결장자는 없지만 레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선수들의 결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전력이 다소 지금 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현재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시타르트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여전히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기아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리그 출신 팀으로 이제 현재 지금 리그 내에서는 2위를 기록 중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패배를 하면서 현재는 이제 무패 행진이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소 좀 좋은 흐름이 끊긴 지금 레기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레기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계속해서 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아스톤 빌라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좀 반전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레기아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레기아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종종 득점력이 많이 저조해 무승부를 거두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홈에 비해 경기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레기아 역시 이제 홈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차이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크마르 원정에서도 좀 레기아가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리그 차이도 있다 보니까 전력 차도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인 알크마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건 알크마르 승.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굳이 본다고 하면은 2.5 기준은 오바 볼게요. 그래서 알크마르 승에 2.5 기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크마르 대 이제 레기아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크 이제 트르나바, 그리고 페네르바체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트르나바 같은 경우에는 슬로바키아 리그 출신 팀으로 이제 최근 연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리그 순위 6위로 기대보다 좀 많이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래서 이제 트르나바 같은 경우에는 2, 4위권에 위치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성적은 약간 좀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7연승 중으로 당당히 지금 터키 리그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7연승을 하는 그런 기간 중에서도 공격, 수비 모두 굉장히 좀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경기력이 많이 물이 오른 그런 페네르바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는 아무래도 이제 좀 유명한 그런 선수들을 대자고 하면은 지금 에딘 제코, 그리고 이제 프레드, 그리고 이제 두산 타데치 등 좀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 현재 여기서 지금 뛰고 있어요.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현재 마찬가지로 양 팀의 좀 전력차가 크고, 그리고 경기력이나 분위기 또한 지금 페네르바체가 훨씬 더 지금 괜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원정이긴 해도 페네르바체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트르나바가 지금 홈이라고 해도 현재 지금 페네르바체 그런 막강한 수비를 좀 뚫기는 좀 다소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페네르바체가 유리한 경기긴 하지만 한 가지 약간 고려 사항이라고 한다면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원정에서의 그런 저조한 득점력은 어느 정도 좀 고려 사항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이제 페네르바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면 지금 페네르바체의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핵무 도전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언더 한번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언더도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 분석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 이제 AK 아테네 대 이제 아약스. 네, 뭐 이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아약스 폼이 많이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아약스 프렌스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2.5 기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르팅 대 이제 아탈란타. 네. 요거는 만약에 이제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그냥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이제 2.5 기준은 저득점 라인 한번 볼게요. 무승부 아니면 언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베티스 대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 네, 요 경기는 이제 베티스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데글린 대 클럽 브리에. 네, 요거는 이제 브리에 프랜스. 그리고 이제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로파 리그와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급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